오늘 금요일 시장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음봉으로 마감을 하였고 이 장대 음봉이 뜬 뒤에 이것을 빠르게 회복을 하지 못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특이 사항들이 왔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대 음봉을 회복하지 못하고 연속 음봉이 떴으며 연기금은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9월 26일까지 순매수가 나오다가 오늘 매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어제까지가 이 삼성전자 중간 배당일인데 그 중간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어제까지만 산 건지 정확히 어제까지 순매수가 이어진 다음에 거의 2달여 만에 순매도가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단순한 방법이지만 지수의 흐름을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개인들의 신용잔고와 지수는 반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끝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을 지수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때 8월 초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개인들의 신용잔고 상태입니다. 보시면 이 8월 저점 8월 6일인데 이쯤이 8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6일 날 신용잔고가 9조 원이었습니다. 9조 원에서 이제 개인들이 너도 나도 손절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절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성으로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고 개인들의 물량을 좀 싸게 먹었으면 이거를 오른 상태에서 유지를 해줘야 될 텐데 또 음봉이 떴고 다시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치솟고 있고 보시면 폭락할 때 그대로 거의 원상복귀 했습니다. 8조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조가 늘었죠. 거의 1조가 늘었고 지금 상태에서는 9월 26일 그리고 오늘 9월 27일까지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제 대충 합쳐보면은 9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이 폭락장과 달라진 점은 개인들의 신용잔고라도 계속 줄어들고선 이 줄어든 상태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선 유지를 해준다면 지수는 언제나 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외국인 공매도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외국인들 지수를 올려줄 생각이 없죠. 한 달 동안 순매도 중간중간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공매도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지수를 끝까지 올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고 이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치솟을수록 지수가 떨어질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물론 지금 기간이 이 신용잔고가 10조 원이 넘을 때보다는 훨씬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시 하락 전까지 복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긴장을 하고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신나게 단타만 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단타도 먹을 종목이 꽤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이게 단타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단타를 치는데 개인 투자자도 똑같이 단타를 쳐야 됩니다. 얘들이 지수를 올려줄 생각이 있을 때 그때는 그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겠지만 얘들이 또 돌아선다면은 개인 투자자도 똑같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들이 던지는데 개인 투자자가 그거 주가 싸다고 받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싸게 매수한 게 아니고 떨어지는 칼날을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로 대응하든가 주식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 여태껏 9월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수익을 내고 이러신 분들은 당분간 휴식 타임이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핫했던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도 항상 뜨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주로 봤던 마니코 FNG와 라닉스. 어제도 복잡하게 여러 개 추가하지 않고 이 강한 종목 두 개에서만 집중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마니코 FNG도 오전장에 매매를 하고 오후장에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는 이 타이밍에 접근을 해서 14,600원까지 오를 때까지 계속 버텼지만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서 무너지길래 거의 본전 약간 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수가 아니고 이 종목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잘 매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3시 10분부터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이거 보고서 그냥 단타 치는 게 이 종목에서는 그냥 가지고 가는 것보다 못하게 되었고, 뭐 아무튼 적당한 수익을 준 것에 감사를 하고 이 종목은 여기서 일단 보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편하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지만 돼지 열병이 지금 심각합니다. 어디까지 뭐 확산될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엄청나게 심각한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몰릴 것이고 뭐 여기서 바로 상승을 못 하더라도 며칠 시간을 보냈다가 또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접근을 안 하고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두고선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배가 아프긴 한데 좀 바로 급등을 시켜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작정하고 급등을 시킨 거 보니까 확실히 시장에서 매매할 종목이 없는지 이 돼지열병 대장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닉스입니다. 라닉스가 하루 종일 차트를 보시면 차트는 정말 예쁩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이게 거의 5% 정도 올랐습니다. 항상 이 패턴이 신기한 게 이날도 그렇고 이날 연속 이틀도 시작하자마자 그냥 매수세가 시장가로 몰립니다. 오늘도 그랬고 9,800원까지 갔다가 당연히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구경만 했습니다. 구경만 하다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마니코 FNG와 둘 다 오전장에 좀 바쁘게 움직여서 두 개 다 같이 본다고 정신도 없었고 뭐 새로 오늘 떠오르는 종목들을 분류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역시나 이 시초가랑 그리고 이 몸통 있죠. 3분봉으로 볼 때 이 몸통의 종가가 9,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초가에서 한 2% 올라온 가격인데 시초가가 이쯤이라면 이 몸통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통을 회복할 때 그때 접근을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000원을 상당히 못 지켜주더라고요. 내려가다가 또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150원까지 올랐다가 VI 가격이 1,300원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이 종목이 생각납니다. 미스터 블루. 물론 미스터 블루가 더 매물대가 많았지만 이 종목이 생각나게 합니다. 이 1,300원에 VI를 걸어놓고선 그러니까 1,300원에 VI가 걸릴 수 있게 9,300원 정도까지 주가를 빼놓습니다. 그리고 또 순식간에 올리고 약간 이거의 느낌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0,000원에서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트도 뭐 나쁘진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이 살아서 거래량도 뭐 어느 정도 나오면서 유지를 하면서 마감을 하였고 장호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냥 단타성 물량이 매도 대기로 걸려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제 마니코 FNG는 상한가를 가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거는 보내주고 라닉스에서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까지 뭐 2% 약간 넘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순식간에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올렸다가 10,000원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이겠지만 이 10,000원을 유지 못한다면은 또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10,000원 사수하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무너졌죠. 이렇게 볼품없이 무너졌습니다. 10,000원을 몇 번이나 사수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거의 7번, 8번, 7, 8번 시도를 했는데 이거 결국에 지켜주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라닉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시고, 물론 조건이 라닉스가 미스터 블루보단 좋겠지만 참고를 하시고, 이 종목이 나중에 11,000원, 12,000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20,000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0,000원을 지켜주는 것. 뭐 잊혀질만 해도 뭐 여기서 거래량이 줄고선 잊혀지다가도 갑자기 10,000원을 돌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덕산 테코피아도 그랬듯이 좀 힘을 잃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잊혀져 있는데 다시 고점을 이렇게 뚫어주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거래량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시장에 이제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매매할 게 없다면 라닉스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 종목을 계속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진짜 단타가 피곤하신 분들은 뭐 손절가를 좀 여유롭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후의 손절가는 당연히 뭐 이쯤에 되겠죠. 좀 빠르면은 9,000원, 늦으면은 8,500원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손절 가격이 좀 커집니다. 단타가 힘드신 분들은 손절 가격을 좀 여유롭게 두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거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손절을 여유롭게 하면은 이게 진짜로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냥 확실한 자리를 뚫어줄 때 같이 진입해서 확실하게 먹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다가 10,000원을 계속 지켜주는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위에서 마감하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종가를 보시면 다 10,0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종가를 보면 여기서 이 게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고점을 유지했는데, 종가를 보시면 10,000원이 없습니다. 8월 9일부터 보시면 종가가 10,000원이 없습니다. 10,000원은 뚫었는데 10,000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닉스도 종가 기준으로 10,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격 매수할 틈도 주지 않고선 급하게 올라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이 정말 눈에 들어왔고, 이거 두 개에서 집중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발견한 종목들이 있는데, 미래생명자원, KC피드, 그리고 키스트, 이 세 개의 종목을 장중에 매매를 했었는데, 워낙 소액으로 매매를 하니까 뭐 한 개에서는 수익을 보고 한 개에서는 손실을 보고, 뭐 키스트에서는 수익을 보고, 소액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매하지 못한 것만큼 효과도 없었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에 키스트를 추가해 놓고 라닉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 이 삼성전자와 동진 세미캠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보고 있는 종목은 따로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당일 떠오르는 종목을 위주로 단타를 치던가, 지금 보고 있는 라닉스에서 반응을 준다면은 단타를 치던가 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이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배당 기준일이었는데 오늘 이 종목을 매도를 할까 말까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배당 영향이 있다 하지만 좀 너무 시초가가 낮게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48,0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순식간에 반등을 하고 거의 1%까지 반등을 했는데 바로 무너졌습니다. 보시면 지금 매도를 하려다가 어차피 뭐 큰 금액도 아니고 외국인이 그렇게 크게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여태껏 연기금이 사서 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 주축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가는 한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하루 만에 200만 주 이상의 순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버텼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 이 종목 때문에 제가 요즘에 기분이 좋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유튜브로 이날인가 9월 18일인가 이때부터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게 쭉 오르다가 18일인가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서 제가 조정을 줄 때까지 매수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연속 이틀 양봉을 보고 어제 약간 위기가 있었지만 좀 하락폭을 줄여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보유를 했습니다. 보시면 어제 저가가 마이너스 3.5%, 꽤 빠졌습니다. 어제 이 종목을 설명 안 드리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제 오후장까지 좀 빠져가지고 오후장에 저점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비중을 덜어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버텼습니다. 첫 양봉만 맞은 상태에서 이 정도 내려갔으면 일단 반을 덜어낼 텐데 양봉을 연속 2번 맞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을 유지 못해준 게 아쉽긴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거의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손절 가격도 자신이 어디서 매수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없다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 여유가 있다면 손절을 좀 느긋하게 해서 추세를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서 유지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한 이 걱정 구간이 15,850원에서 거의 16,000원 사이였는데 어제 이 16,150원까지 내려와서 걱정이 있었지만 오늘은 여기서 가격이 꽤나 뛰면서 1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17,000원이면 이 종목의 특성을 봤을 때 오늘은 메릴 린치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의 특성은 장중에 기관이 좀 강하게 들어오거나 이 기간을 따라서 메릴 린치가 들어와야지 장중에 5%, 좀 운이 좋으면은 7, 8%까지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7, 8% 오른다면 고점까지는 순식간입니다. 메릴 린치가 일단 한번 들어왔고 수급을 보시면 메릴 린치가 이때 들어오다가 이날부터 들어오다가 어제 외국인 순매도가 15만 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고 지금은 이 메릴 린치가 또 단타로 어제처럼 매도를 하고 나갈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메릴 린치가 나가면 어제처럼 마이너스 1, 2% 정도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제처럼 버텼다가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계속 오를 경우에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다가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다시 한 16,400원? 400원까지 빠진다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덜어내고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는 꼭 고점을 뚫어주면 좋겠고 이 일본 수출 관련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종목들은 이렇게 살펴봤고 역시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새롭게 추가할 것은 없고 항상 장중에 떠오르는 종목이나 진짜 자기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음봉을 빨리 회복을 못한다면 추세가 완전히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신용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수급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